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대학은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다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골고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군에서 16명, 나군에서 19명, 다군에서 16명에서 총 51명 모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인천 지역 그리고 요 서울 서부 지역계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하대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인하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각 모집 단위마다 인원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3명, 뭐 2명, 1명 굉장히 골고루 뽑고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모집 단위에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 학과만 어느 정도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가나다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 설정이 수월하다라는 점,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고, 인하대 특성화고 기준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올해 2024 이 정시 특성화고 기준학과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 작년 2023 정시 특성화고 기준학과를 참고로 해서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단과대학 기준으로 해서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예술체육학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지원이 가능한 모집 단위명들이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인하대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작년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면은 이제 공통 적용이 되는 기준학과들이 있고 각 모집 단위에 맞춰서 모집 단위별로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과대학 보시면은 공통 적용은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 세라믹, 산업사비 등등등은 공과대학 어디를 지원하든 공통으로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농업기계과야.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통점 중 하나를 보면은 일단 정보컴퓨터과라고 하는 과는 진짜 모든 과를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정보컴퓨터과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 성적에 의거해서 특히 국어나 수학 성적에 의거해서 내가 자연계열에도 유리한지 아니면 인문계열이 유리한지를 다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할 때의 그 확장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보컴퓨터과 굉장히 좀 특성화고 전형치고는 매우 좋은 과다. 어디로든 하이브리드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인하대 수능 반영 영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주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주대에 비하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은 수학이 35%로 제일 높은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국어가 30%로 가장 높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수학도 25% 반영을 하고 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대에 비해서는 반영비가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동일 점수 아니면 영어가 동일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주대보단 인하대가 영어에서의 점수 획득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볼 수 있고, 반대로 탐구에 대해서는 아주대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겠죠. 인문자연계열 전부 이 직업탐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 반영을 해준다. 대신 인하대가 굉장히 독특한 점 중 하나가 뭐냐, 맨 끝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저 한국사입니다. 즉 한국사를 대다수 학교들이 가감점, 일반적으로는 감점 처리 방식으로 점수를 깎는 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하대는 거꾸로 한국사도 수능 반영 영역에 집어넣어서 5%를 반영해 줍니다. 대신 한국사에 대한 환산 점수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4등급 이내에만 들어오면 50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에 들어왔어, 쉽게 얘기하면 5등급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인하대를 쓸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율로 넣었지만 이게 각 등급 간의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일정 비율, 일단은 기본 서비스 점수를 먹는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아주대처럼 만약 인하대도 뭐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뭐 예측입니다. 예측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영어하고 탐구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영어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등급 정도,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등급 이내에는 들어와 주면 좋지 않겠느냐. 국어 수학을 애들이 그렇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영어하고 탐구에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득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원 시킬 때는 되게 탐구는 그래도 한 3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두 과목 평균 했을 때 훨씬 잘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영어하고 탐구는 그래도 3등급 정도에,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4등급, 하나는 5등급인데 뭐 인문계열 기준하면은 국어가 4등급에 수학이 5등급이 훨씬 유리할 것이고, 자연계열 기준으로 한다면 국어가 5등급에 수학이 4등급인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주대하고 조금 뭐 미묘한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원할 때 이게 상당히 큰 차이예요. 왜냐면 총점 점수를 계산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의외로 점수 차이가 동일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 환산 점수 계산할 때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정보 컴퓨터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눈여겨볼 수도 있고, 내가 수학을 더 잘 봤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계열을 더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3, 3, 4, 5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그리고 매 모집 단위마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능 일반 정시 전형의 입시 결과처럼 평균 컷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특성화고는 역전타 에듀 역전타 특성화고는 역전타 에듀 취업도 오케이 진학도 오케이 역전타타타 역전타 에듀 학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역전타 에듀 학원 입학문의 1577-0953